알아둬야죠. 미리미리 생각해 놓고. 자,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발. 광역버스, 지하철도 훌륭합니다만 사실 마을버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달릴수록 손해다. 재정 지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환승 할인 제도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을까요? 또 마을버스 기사님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 같이 한번 다녀오실까요?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마을버스 좀 타세요? 저는 간혹 탑니다. 간혹. 지하철을 타려면 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좀 타야 되기 때문에 가끔씩 탑니다. 어떻게 타세요? 전 거의 탈 일이 없는데 그냥 그 큰 버스 있죠. 그거 그렇죠. 타고 전철 타고 뭐 이렇게 갈아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마을버스 기사님만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특히 서울시 뭐 이런데. 서울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인데 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3,261명에서 2024년에는 2,836명으로 최근 5년간 한 425명 정도 한 13%가 감소를 했어요.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이 줄어든 인력난으로 생긴 공백을 이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기존 기사님들이 네. 노선을 뭐 한 2개, 3개 뛰면서 이 메우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 마을버스 기사가 줄었냐 보니까 우선 마을버스의 급여가 시내버스의 70%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환경도 좀 좋지 않았는데 대부분 운행 코스가 시내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길이나 경사길이 대부분이라 운전은 좀 힘들고 사고 위험도 좀 크잖아요. 그렇다는 이제 단점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운전 경험이 좀 많은 베테랑 기사님들이 오래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한 10명쯤 신입 기사가 들어오면 그중에 절반은 1년도 안 돼서 나가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을버스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목표로 시내버스 운전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또 이렇게 징검다리로 생각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직업의 세계에서 강홍민 기자가 만나분은 17년 동안 마을버스 몰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2008년에 입사를 해서 마을버스를 17년째 운행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 첫 시작을 들어보니까 이 생활 때문에 마을버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요. 네. 하던 사업이 이제 잘 안 풀리면서 뭘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과거에 이 따놓은 일종 대형 면허가 생각이 나서 동네 마을버스 기사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내버스 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을버스로 경험을 좀 쌓고 경력을 쌓고 이렇게 시내버스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 회사도 좋고 동네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지금까지 17년째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웬만한 또 주민분들 많이 아시겠네요. 그렇죠. 네, 항상 또 이렇게 지역 사회 내에서. 그러면 일단 업무 강도는 어떨까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마을버스 기사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교대 근무를 하는데 네. 3일은 오전 그리고 3일은 오후 근무를 하고 7일 차에 쉬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오전반은 오전 새벽 이제 5시 10분 정도에 출근을 해서 운행 준비를 하고 6시에 첫째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2시에 교대를 하고 오후반은 2시부터 시작해서 막차가 보통 이제 한 11시 20분 정도까지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자정이 되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데 뭐 기사들 중에서는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오전 오후 이렇게 좀 나눠서 운행하는 기사도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그 운행 시간, 그러니까 근무 시간도 꽤 길고. 그러면 주 6일이고. 7일 차에 쉬면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예요? 그렇죠. 어휴, 업무 강도가 되게 높으시겠네요. 힘들죠. 그리고 또 이게 사람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일도 많을 거 아니에요. 버스 안에서.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마을버스의 주 운행 경로가 네. 골목이 많아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좀 무섭고 긴장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는 손님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오르막 내리막 코너 막 이런 데서. 그렇죠. 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오후 쪽에는 퇴근길에 한잔 하시고 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예전에 술 취한 승객이 내리지도 않고 계속 버스 안에서 민폐를 부리면서 아이고야. 이런 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출소까지 모셔다 드린 적도 있고 뭐 더우면 덥다 그리고 추우면 춥다 뭐 길이 막혀서 늦게 오면 왜 늦게 오냐 따지고 시비 거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네. 반대로 이곳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을 좀 알잖아요, 손님들. 그렇죠, 그렇죠. 마을 버스니까. 그렇죠. 이제 뭐 안면이 있어서 타고 내릴 때 서로 인사하고 이런저런 뭐 짧은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게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사이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힘이 빠지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시스템적으로는 어떨까요? 17년 동안 그 마을버스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예전이랑 정말 많이 달라진 건 어떤 걸 체감하시나요? 이게 비탈길이나 골목길의 취약점이 겨울이잖아요. 눈이 많이 오는 날에 뭐 미끄러워서 운행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유, 정말 위험하죠. 그렇죠. 한 2년 전쯤에 종로구에서 이분이 이제 종로구에서 명륜동으로 가는 종로 7번, 8번을 운행하는 분이었는데 네. 종로구에서 도로에 열선을 깔아줘서 한결 나아졌다고 하고요. 아, 요즘에는 그 언덕길에 열선 많이 생겼죠. 그렇죠. 눈이 많이 오면 좀 높게 이 열선을 깔아서 좀 한결 편해졌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마을버스에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CCTV가 버스당 7대가 설치돼 있어서 뭐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억지스러운 민원들 이게 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와, 마을버스에 CCTV가 7대가 설치돼 있어요. 네. 오. 한번 타보시면 앞에 이게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이 모니터 화면도 있습니다. 문마다 CCTV 달려 볼수 있고 뭐 후방에도 달려 있고 등등. 마을버스 기사 되려면은 이거 대형 면허는 필수입니까? 어떤 조건들이 또 있어야 될까요? 일종 대형 면허와 이 버스 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자격증을 따고 이 경력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년 경력이 되지 않는 분들은 한 5일 정도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보통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한 2주에서 4주 정도 추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노선도 좀 익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버스 폭에 대한 감도 좀 잡고 그리고 승객 안전을 위한 매뉴얼도 좀 배우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교육 수료 이후에 3개월 정도 수습을 거쳐서 정식 발령이 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교육 받다가요? 교육 받고 나서 이제 수습 기간 동안 네. 네, 왜 이탈을 해요 그때? 굉장히 힘들어서. 아, 옆에서 딱 보는데 그렇죠. 아유, 나 이거 못 다니겠다 이렇게요. 아, 그만큼 또 열악하다는 이야기도 될 테고 근무 환경, 처우 좀 좋아지면 될 텐데 근데 재정적으로 쉽지 않다면서요. 특히 그 환승 제도 때문에 수익이 좀 더 악화된 게 있다고. 맞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22일에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이 요구안이 이제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 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는데 네. 지금 요금을 보니까 시내버스는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인데 일단 마을버스는 1,200원. 네, 시내버스는 1,500원이고요. 손님이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로 환승을 하게 되면 300원을 더 내서 총 1,500원을 내게 되는데 네. 서울시에서는 55%, 864원을 가져가고 마을버스는 674원, 45%를 받아가는 구조였어요. 네. 이게 차이가 한 190원 정도로 작게 보일 수는 있지만 비용이 쌓이면 그만큼 이제 수입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마을버스 회사 차원에서는 부담이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시내버스는 버스 한 대당 90만 원 넘게 지원하는 반면에 마을버스는 한 대당 47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마을버스 회사들이 굉장히 빠듯한 살림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시내버스보다 그 지원금이 절반 그렇죠. 조금 넘는 거네. 호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비용이 그냥은 1,200원이고 환승하는 사람은 총 1,500원을 내게 되는데 그렇죠. 마을버스 회사는 그중에 45% 네. 674원만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 환승 제도에서 탈퇴를 해버리면 인당 1,2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되겠는데 그럼 거의 그렇죠. 2배 가까운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비싸니까 마을버스 그러면 안 타려고 할 수도 있겠고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이 일반 서민들은 또 그만큼 부담이 또 높아지고. 될 수 있는. 그래요. 그러면은 좀 어떤 이야기들 하시던가요? 이 안에서 좀 그래도 뭔가 개선이 필요한 거 이야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기사분도 마을버스가 이제 환승 제도를 탈퇴하게 되면 버스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는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렇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마을버스는 주민들과 마을 그리고 시내를 이어주는 이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을버스를 특히 이제 교통 약자 서민들을 이음해주는 필수 교통 수단이라 지금의 현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또 그 3887님이 회사 기준으로 2시간짜리 9바퀴를 도는 게 기준인데요. 보통은 2시간 15분 정도에 들어와서 15분 안에 화장실, 식사까지 해결하고 다시 나가야 됩니다. 또 이렇게 또 힘든 상황 알려주셨고. 열악합니다. 취재한 기사님이 좀 어떻게 따뜻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던가요? 네, 이 지금 이제 17년째 운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동네 주민들과 그리고 친한 분들
굉장히 출퇴근길에 만나는 분들, 오래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랑 소소한 이야기하면서 안부를 묻고 하는 이 따뜻한 이 운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전운행 하시면서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또 우리 서민들의 발이 또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듣고 계시는 버스 운행하시는 모든 분들도 또 저희는 항상 응원을 합니다.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곽재식 작가와 함께